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8화 돌아왔습니다. 벌써 이제 판타지를 한 정규 시즌만 따지고 보면 한 35%? 그 정도 온 것 같아요. 7주차가 끝났는데 오늘도 역시나 리뷰를 빠짐없이 알차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그래서 좀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제 근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곧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이번 주까지만 하고 2주 정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바로 저희 팀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저희 팀은 결론적으로 11승 5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ESPN HH에서 스틸, 블락, 턴오버, 팀윈, 그리고 3점슛 빼고는 전부 다 얻을 수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희 팀의 브루클린 두 선수가 아웃돼가지고 크랩하고 홀리스 제퍼슨이었는데 이 두 선수가 결국에는 마지막 경기 한 경기씩 나와서 뛰어줬습니다. 뭐 그렇게 뭐 많은 기여를 해주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무사히 돌아왔다는 거에 대해 그냥 거기에 대한 좀 위로를 받는 차원에서 그냥 뛰어줬고 저희 팀에서 굉장히 잘해줬던 선수로는 페이버스. 일단은 페이버스가 굉장히 잘해줬다고 생각하는 게 고베어가 아웃돼서 유타가 좀 많이 부진하겠구나 싶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유타가 버벅대는 느낌을 받다가 페이버스가 오히려 자신이 고베어 없이도 자신이 센터 자리를 꿰차면서 고베어의 그 큰 키를 이용한 수비도 좋지만 자신의 그 좀 관록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유타가 4연승을 기록을 했고 또 지금 고베어가 최근에 또 복귀를 했는데 그 경기 워싱턴전 또한 가비지로 털어버렸고 현재 지금 녹음하고 있는 와중에 오클라호마 시티와의 경기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서도 지금 경기 결과가 지금 좀 느낌이 한 20점 차로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유타가 굉장히 상승세를 완전히 탄 것 같고 페이버스를 사실 처음 써봐요. 네, 시즌 전에 뽑아본 적이 있었어도 그때 그냥 트레이드로 써버리고 그랬었는데 시즌 중에 데려와가지고 써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오펠리바를 굉장히 많이 잡더라고요. 야투율 좋은 것도 굉장히 좋은데 네, 그래서 오펠리바와 디펠리바의 비율이 거의 1대1? 1대1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대 1.2 정도? 굉장히 많은 수치의 오펠리바를 잡아주고 있어서 네, 마음에 들고 자유투가 조금 빈약하긴 합니다만 뭐 그 정도는 그냥 저희 팀의 전체적인 그 자유투율이 좋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인 부분이고 이외에 좀 더 좋았던 선수로는 알렉 박스. 네, 이번 주에 유타가 굉장히 상승세였죠. 도노반 미첼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도노반 미첼 뿐만 아니라 알렉 박스를 제가 그냥 경기수 맞추려고 두 경기를 쓰려고 데려왔었는데 이 선수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냥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선수를 버리고 이제 맥코넬을 다시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그걸 지켜보다가 맥코넬을 뺏겼습니다. 네, 맥코넬이 필요한 게 저희 팀에 어시스트 할 자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메우려고 했던 건데 맥코넬을 뺏기고 결국엔 이제 벅스를 계속 쓰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은 이건 버리는 게 굉장히 아까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두 경기 52득점에 야투 61%, 3점슛 5개, 네, 리바운드 10개, 뭐 이렇게 고루고루 다 스탯을 기록을 해줘가지고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뭐 미첼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정말 센세이셔널할 그런 활약을 펼쳐줬고 네, 그렇게 됐고 또 상대팀에서는 저스틴 할러데이가 굉장히 잘해줬어요. 저는 정말 신경도 안 쓰고 있던 선수였거든요. 이 팀이 3점슛이 세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3점슛 그래 뭐 너네 먹어라 그런 생각으로 그냥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 팀의 이제 야투율, 3점슛율, 자유투율 그게 굉장히 좋아가지고 뭐 3점슛 개수 하나 주는 거는 크게 뭐 연연해 하지 않았고 나머지 카테고리를 챙기자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그
저스틴 할러데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해줬다는 거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스탯 집계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 선수를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았던 게 워낙 야투를 많이 던질 뿐더러 그렇게 야투율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적상으로는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해를 끼치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 좋아했었는데, 그래도 시카고에서 꾸준히 이렇게 활약해주는 선수도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크리스턴이 요즘 굉장히 떠오르고 있긴 한데 시즌 초반부터 그렇게 어쨌든 꾸역꾸역 활약해준 것만 해도 사실 시카고한테는 큰 힘이 되거든요. 물론 최근 경기 덴버전이었나요? 윌 바튼이 미쳐 날뛰었던 경기에서 이 선수가 마지막에 말아먹고 경기 내주고 세크라멘토전에서도 빌빌렸던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뭐 그걸 떠나서 일단은 지금 3경기 뛰면서 3점슛 11개, 네, 야투율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4할 8푼 7리면. 그리고 어시스트 11개에 비해서 턴오버 3개밖에 없었고, 점점 이제 좀 경기력이 많이 향상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아담스 얘기 안 하냐, 아담스가 완전 미쳤었는데 왜 그 얘기 안 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네, 좀 이따가를 위해 좀 아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ESPN 리뷰 다 해봤고 바로 이제 또 야후 리뷰로 넘어가 보면은, 야후는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저희 팀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두 자릿수 순위권을 벗어나서 한 자릿수 순위권에 진입을 했는데, 굉장히 아직은 중간 공기긴 한데 중간 공기가 역시 또 맑다는 거를 또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고베어가 결국에 복귀를 했죠. 3주 반 만에 복귀했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다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4주에서 6주 늦으면 한 크리스마스 때까지 버티자는 마음으로 좀 약간 팀 체질 개선에 나섰었죠, 대대적으로. 그래서 루 윌리엄스 팔고 뭐 또 랜돌프랑 타지 깁슨 데려오고 웨슬리 매튜스 웨이버로 데려오고, 그런 다음에 랜돌프로 또 최근에 이바카로 1대1로 바꿔가지고 또 쓰고 있는데, 또 때마침 또 고베어가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저희 팀에 이제 고베어와 이바카가 같이 뛰는 환상의 블락 조합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 팀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2점짜리 블락 카테고리가 굉장히 지금 좀 눈에 띄죠. 그래서 지금 고베어와 이바카를 영입을 했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고베어 한 명만 있으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이바카까지 부스터를 달아버리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데는 무한 동력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고베어가 기여해줄 수 있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더블, 리바운드, 블락, 그리고 또 야투, 메이드, 자유투는 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득점도 뭐 어느 정도 기여하겠죠. 네, 자유투율도 좋고. 네, 그래서 고베어를 1라운드에 뽑으신 분들 많은데 저도 1라운드 감으로 생각하고 뽑을까 말까 하다가 드리먼드 그린으로 돌렸었거든요. 어쨌든 결국에는 트레이드로 얻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제부터 저희 팀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수를 좀 조절을 못해가지고 최근에 좀 플러스기 되는 경기가 좀 많은데 그거는 좀 조절을 해야겠죠. 지금 이렇게 지난주 이제 토탈 스탯만 보시면은 저희 팀에서 잘했다는 선수가 좀 여러 보일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첫 번째로는 바레아가 네, 굉장히 잘해줬죠. 3점 슛도, 네, 3점 슛도 좋았고 야투율도 괜찮았고 더블 한 번 또 기록을 했었죠. 또 레딕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득점이 68점. 네, 타지 깁슨이 1위네요. 네, 어쨌든. 그리고 이바카는 2경기 뛰고 네, 블락 3개 기록을 해줬고, 네, 멜로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멜로도 지금 업앤다운 탑3에 좀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웨슬리 매튜스도 지금 현재 웨이버로 데려온 상황에서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3점 위주의 득점이 굉장히 쏠쏠한 편이고, 페이튼도 초반에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베이즈모어는 역시 또 스틸 쪽에 투자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드레이먼드 그린도 이번 주에 굉장히 잘해줬어요. 네, 더블도 2번이나 기록을 해줬고, 한 번은 19득점 9리바였나요? 네, 최근 경기 그 뉴올리언스 역전했던 경기
1리바운드가 모자라가지고 W 기록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그냥 잘해줬죠. 좋았죠. 그리고 타지 깁슨, 네, 타지 깁슨이 이렇게 더블더블을 많이 이렇게 해주는 선수인지 몰랐어요. 네, 이렇게 잘해줄 줄 몰랐고, 그래서 지금 저희 팀은 초반에는 경기수 조절을 하느라고 열심히 좀 밑에 내려두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밑에 내려두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선수들이 그냥 고루고루 다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트레이드를 하기도 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당분간 아마 트레이드를 웬만하면 안 하지 않을까, 부상 나가지 않는 한.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스쿼드를 구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야구는 좀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황이고, 네, 이제 업앤다운 탑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탑3인데요. 첫 번째로 얘기해 볼 선수는 제가 원래 보통 이제 업앤다운 탑3를 선정을 할 때 정렬을 해요. 네, 정렬을 하는 게 약간 좀 네임밸류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좀, 네, 드래프트에서 일찍 뽑힌 선수 순으로 그렇게 하는 편인데, 이번 주에는 좀 약간 바꿨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정말 센세이션한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수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이제 대충 감이 오셨겠죠. 첫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유타의 도노반 미첼입니다. 정말 와, 이번 주에 이 선수가 신인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 보였죠. 뉴올리언스전 41득점 4리바운드 4어시스트. 네, 뉴올리언스가 자주 언급이 되네요. 그리고 워싱턴전 네, 21득점 3리바 2어시. 그리고 그 전에도 클리퍼스 전에도 24득점 6어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스탯을 보시면은 시카고전, 네, 12월 22일 경기 빼고는 전부 다 두 자릿수 득점에다가 20득점 이상 경기가 굉장히 많아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 같고, 또 어시스트, 리바운드, 스틸 전 카테고리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 3점슛도 네, 요즘은 정말 꾸준히 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좀 슛 기복이 심해가지고 제가 쓰다가 그때 막 부상병들 여러 명 생기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버렸었는데,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네, 10라운드 막픽으로 정말 뽑아가지고 잘 뽑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초반에 너무 못해가지고 버렸었는데, 네, 참 후회 막심입니다. 네. 어쨌든 도노반 미첼 보면은 드웨인 웨이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드웨인 웨이드도 좀 이따 얘기할 거긴 하지만, 네, 드웨인 웨이드 신인 시절을 사실 저는 그걸 라이브로 챙겨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제 다만 이제 스텝 보면서 이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였구나, 그걸 이제 쭉 파노라마처럼 봤었는데, 미첼도 이제 유타에서 프랜차이즈로 키우고 이 선수도 FA 뭐 매치 다 하고 계속 남으면은 정말 웨이드처럼의 스탯을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유타가 헤이워드가 보스턴을 이적한 후에 이제 그 헤이워드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죠, 많은 팬들이. 그래서 제 1옵션은 어쨌든 제 1대안은 잉글스를 필두로 그렇게 세폴로샤라든지 뭐 그런 예렙코 그렇게 좀 돌려막기 형식으로 가자였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미첼이 그 역할까지 맡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잉글스가 사실 지금 뭐 득점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12득점? 12득점이 그냥 평균 득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헤이워드를 거의 벤치마킹 하려면 한 20득점까지는 채워줘야 되거든요. 또 헤이워드가 해결사 역할도 하고 또 볼 돌리는 역할도 하고 지난 시즌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게 좀 과중되기도 했었죠, 헤이워드한테. 그래서 좀 이적을 선택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 한데, 네, 미첼은 좀 특이하게 드래프트 현장에서도 자신은 유타에 가고 싶었다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워크아웃을 할 때도 유타와의 워크아웃도 진행하기도 했었고, 자신이 몇 픽에 뽑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랬는데, 정말 운 좋게도 그날 이제 유타와 덴버와의 트레이드 픽 거래가 이뤄지고 나서 도노반 미첼을 유타가 데려감으로써 굉장히 서로 윈윈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뭐 현재가 아직까지는 뭐 벤 시몬스가 신인왕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만 해준다면, 물론 아직은 네 그렇죠, 사실 벤 시몬스가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면 미첼도 신인왕 후보로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신인왕 레이스가 굉장히 재밌어지겠죠. 어쨌든 지금 굉장히 그 유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것도 1년차 선수가 44득점이나 41득점이 나고, 그거는 지금 그리핀 데뷔 시즌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게 1112겠죠. 그러면 41득점은 벤시모 선수도 아직 기록하지 못했던 쪽이고, 어쨌든 계속 쑥쑥 성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첼이 또 조질의 공백까지 메워주고 있는 거니까 이래저래 유타는 복덩이에요. 근데 또 유타가 운 좋게 뽑은 게 아니라 또 그렇게 픽거래를 함으로써 데려간 것이니까 유타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해본 선수는 스티븐 아담스인데요. 앞서 얘기를 안 했었죠. 지난주 매치업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네. 지난주에 타운스가 좀 부진을 해가지고, 걱정이다 싶었는데, 심지어 이제 스티븐 아담스가 지난주 타운스 성적만큼이나 해줬기 때문에, 오싹했어요. 네. 12월 1일 미네소타전이죠. 그 타운스와 맞대결을 했던 경기였는데 이날 정말 무서웠습니다. 27득점 6리바운드 1스틱. 아마 27득점은 커리어 하이스트일 거예요. 야투가 네 완벽했어요. 32분 뛰면서 11개 던져서 11개 다 넣었고, 자유투도 원래 좀 획가닥하는 선수인데 5개 넣어서 5개 다 넣는, 약간 타운스의 수비가 굉장히 부족했던 건지 아담스의 공격이 막 그렇게 뭐 자신이 발재간을 굴린다는 등 뭐 그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분명히 좀 아담스가 압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또 샌안토니오전에서는 더블 더블을 기록했고요. 19득점 10리바 1어시스트 3스틸 1블락. 네, 이날도 야투율 13개 던졌어 8개 넣고, 이때만 해도 정말 무서웠어요. 물론 이제 좀 상대팀에서 좀 부족한 그 카테고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팀이 11승 5패를 기록할 수 있긴 했습니다만은, 아담스의 이렇게 큰 부활,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가 약간 좀 아담스를 이용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쉽게 좀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상승세가 계속 지속될지, 그것도 이제 아담스를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아담스를 매치업으로 만나신 분들은 항상 예의주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네, 그렇게 또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해본 선수는 루 윌리엄스입니다. 루 윌리엄스가 이제 클리퍼스에서 지금 유일하게 거의 생존한 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스틴 리버스와 함께 네, 점점 이제 자신의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 레이커스에 있을 때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어느 카테고리에서 드러나냐면 어시스트 카테고리에서 좀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애틀란타전부터 시작을 해서 8어시스트, 세크라멘토전 8어시스트, 그리고 댈러스전 6어시스트 기록을 하다가 미네소타전에서 10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미네소타도 이번 주에 좀 언급이 많이 되네요. 그래서 득점도 지금 뭐 42득점 경기 레이커스전 네 복수했네요. 네, 그렇게 했고, 이래저래 지금 굉장히 윌리엄스가 약간 좀 공격을 많이 이끄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리핀까지 지금 MCL 스프레인을 받고 당분간 결장을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공격을 이끌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윌리엄스가 이제 전두지휘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극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투도 지금 굉장히 좋은데, 제가 걱정했던 윌리엄스가 이제 좀 시즌을 계속 오래 주전으로 뛰다 보면 분명히 체력이 바닥이 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야투율이 하락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댈러스턴 빼고는 아직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이 선수한테 뭐 5할 야투율을 기대하는 건 사실 사치고, 한 4할 오픈도 살짝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네, 4할만 넘겨주면은 충분히 이 선수는 재활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어쨌든 클리퍼스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클리퍼스가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다행인 소식은 테오도시치가 개막하고 몇 경기 안 돼서 바로 빠졌었는데 이제 곧 복귀한다는 이제 소식이 들려왔고, 또 갈리날리도 이제 데이투데이 하는
이런 상황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스가 좀만 버텨주면은 이제 주전 라인업이 조금씩 복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얘기해볼 선수는 사실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잘해줘가지고 넣었습니다. 웨이드입니다. 사실 업앤다운에서 몇 번 언급을 했었죠. 다운으로. 네. 클리밴드가 한창 부진할 때 웨이드도 그 책임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네. 베테랑은 베테랑이고 레전드는 레전드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제 벤치롤을 맡은 게 이번 시즌이 처음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적응을 못했죠. 그래서 이래저래 삐걱삐걱 대고 그랬었는데 이제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야구로 따지자면은 선발로 뛰던 선수가 갑자기 이제 불펜으로 보직 변경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홈런 맞고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이게 어떤 거구나 이제 준비를 하면서 뛰면서 이제 확실히 틀어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브루클린전부터 좀 조짐이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18득점 4리바 5어시스트 그 후로 이제 정말 꾸준하게 뭐 15득점 이상 해주고 리바운드도 여러 개 잡아주고 어시스트 해주고 스틸도 해주고 뭐 사실 주전으로 뛸 때보다는 많이 좀 어쨌든 활약상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클리블랜드도 그냥 이 선수가 뭐 벤치에서 출격하는 것 뿐이지 거의 그냥 무늬만 벤치다 그냥 거의 주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르브론이랑 같이 뛰면서 확실히 웨이드도 그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클리블랜드도 시즌 초반에 부진했던 거를 다 이제 극복하고 이제 확실히 클리블랜드가 다시 강팀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클리블랜드도 트리스탄 탐슨 곧 복귀한다고 하고 이래저래 굉장히 다시 그 원상 복귀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또 케빈 러버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뭐 PER 11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고 또 아이자 토마스도 아직 네 묵혀두고 있긴 하다만 점점 복귀를 하겠죠. 언젠간 12월 말이 될 수도 있고 뭐 1월 달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아이자 토마스까지 돌아오면은 거의 클프는 완전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부 휴스턴 또 골스 한번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맞짱 떠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웨이드까지 다 얘기를 해봤고요. 네, 이제 다운탑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탑 3 첫 번째로 얘기해 볼 선수는요. 고란 드라기치입니다. 네, 좀 드라기치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뭐 잘할 때는 20몇 득점 하면서 5리바운드, 뭐 4어시스트, 6어시스트 이렇게 해주고 못할 때는 한 자릿수 득점 좀 그냥 백업 슈팅 가드 느낌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마이애미가 좀 힘들어할 거는 대충 예상이 됩니다. 핫산이 지금 현재만 봤을 때는 거의 무기한 결장 수준이어가지고 지금 공격을 이끌어 나갈 만한 선수가 드라기치 또 이외에 스윙맨들 이렇게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드라기치가 딱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선수인데 그러지 못하고 좀 헤매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좀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좀 못했는데 클리블랜드전 7득점 2리바운드 4어시스트 뉴욕전 6득점 2리바운드 3어시스트 샬럿전 7득점 4리바 5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보통 드라기치를 2라운드 3라운드 잘 뽑으신 분들 많을 텐데 좀 불만족스러우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야투율이 그렇게 해서 예전처럼 안정적인 편도 아니고 좀 이래저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판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워낙 또 잘할 때도 또 잘해주는 선수여서 뭐 그렇다고 더블 더블까지 기록해주는 편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 근데 이번 시즌 유로바스켓 우승하고 MVP 땄던 사람인데 왜 어쩌면 유로바스켓 때문에 체력이 좀 딸려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다마는 근데 이 선수도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렇게 기복을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아쉬운 플레이 같아요. 네. 저는 이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기회만 되면 써보고 싶은데 지금 좀 오락가락 하는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예년 폼을 찾지 않을까요? 그리고 핫산이 지금
무릎이 계속 아프다 그래가지고 무기한으로 계속 쉬고 있는데 돌아오기만 한다면 또 그냥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버텨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드라기치를 갖고 계신 분은 뭐 팔 수는 있겠지만 드라기치와 비슷한 또래의 그 비슷한 등급의 선수를 건져오기는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거보다 약간 다운그레이드된 선수를 데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게 실시하면 최대한 버티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 목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 볼 선수는 멜로인데요. 네 멜로가 참 위기의 남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슛이 말을 안 뒀더니 네 최근 경기 네 좀 많이 안 좋았죠. 한 조짐은 11월 29일 올랜도전부터 16득점을 하긴 했는데 매트릭이 3할 때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슈팅 시도 개수가 좀 줄어가지고 미네소타전은 7개, 샌안토니오전은 10개밖에 던지지 못하는 등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줬죠. 파울 트러블에도 몇 번 걸리고. 근데 멜로도 그렇고 폴 조지도 그렇고 좀 이번 주가 좀 약간 되게 다운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두 선수가 파울 트러블로 왔다 갔다 할 때 아담스가 웨스트브룩이랑 2대2 플레이하고 막 그러면서 좀 스탯을 많이 쌓았죠. 어쨌든 멜로와 폴 조지가 건재하지 못하다면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는 굉장히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비해 백업진이 그렇게 뭐 지난 시즌은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시즌보다 더 헐거워졌고 또 이 두 선수가 다친 게 아닌데 오히려 부진하면은 오히려 또 그게 또 전체적인 에너지 측면에서 좀 하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멜로도 최근에 그래도 뭐 처음엔 좀 고전했습니다만은 점점 이제 시즌 진행되면서 자기 폼 되찾고 가나 했더니 또 다시 또 약간 슬럼프에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고 그래도 뭐 폴조지도 그렇고 멜로도 그렇고 어느 정도 클래스가 있는 선수니까 뭐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올라오겠죠. 네, 그리고 자신에게 짊어졌던 짐들이 이제 좀 많이 덜어졌고 이 팀의 에이스는 아무래도 웨스트브룩이다 보니까 좀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좀 떨쳐버린 듯 했는데 이번에는 좀 약간 그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좀 급조된 팀이기도 하고 멜로랑 폴 조지가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FA가 되기 때문에 좀 이번 시즌에 어떻게든 오클라호마 시티는 최대한 성적을 내야지 이 두 선수를 다 잡거나 최소 한 명은 붙잡을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좀 조바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팀 전체적으로 뭐 웨스트브룩 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팀이 좀 흥하려면은 세 명이 전반적인 희생이 필요하긴 하지만 특히나 한 명이 좀 적극적으로 희생을 해서 팀이 좀 잘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이애미나 클리블랜드가 대표적인 사례였거든요. 마이애미는 크리스 보시가 정말 득점력을 거의 포기하고 리바운드 꾸준히 일에 거의 힘쏟은 결과 리피까지 성공을 하고 그랬었고 또 클리블랜드도 케빈 러브가 크리스 보시처럼 좀 득점력을 자제하고 리바운드 좀 골밑에서 비비고 그런 모습 통해서 결국에는 우승 반지를 하나 땄죠. 지난 시즌에도 파이널까지 갔었고 근데 오클라호마 시티에는 아직 그럴 만한 선수가 딱히 보이지 않는 게 지금 그 앞서 언급했던 두 팀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멜로가 좀 벤치에서 출격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벤치에서 이끌면 충분히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 것 같은데 아직 좀 자기 자존심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자기 몸값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그래봤자 뭐 4쿼터 승부처에는 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NBA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벌만큼 번 선수들은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출전 시간 또 자존심 또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쉽지 않은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팀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누군가 좀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웨스트브룩이 결단을 내려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폴 조지 앤서니는 아무래도 이번 시즌
FA를 앞두고 있는 해기 때문에 쉽게 양보하진 않을 것 같은데 조만간에 좀 오클라호마 시티에 좀 중대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얘기할 선수는 브룩 로페즈인데요. 이 선수는 팀을 잘못 갔어요. 네, 지금 팀을 잘못 간 선수가 브룩 로페즈와 조지일인데 이 선수 진짜 둘 다 지금 커리어를 완전 갉아먹고 있죠. 그동안 쌓아왔던 커리어를. 네, 조지는 그나마 FA로 갔고, 자기가 선택해서 간 거고, 브룩 로페즈는 좀 브루클린하고 트레이드를 하면서 뭐 거부권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FA 1년 남기고 이적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반 시즌 렌탈로 다른 데 이적해서 뭐 컨텐더 팀으로 가든 뭐 어떻게든 할 생각이었나 본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안 통하고 있어요. 레이커스가 그냥 자신만의 스타일로 그냥 팀 운영하다 보니까 브룩 로페즈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스탯이 많이 까였는데 23분 뛰면서 평균 13.3점 그리고 리바운드 4.5개, 어시스트 1.8개, 블락 1.7개 기록하면서 지난 시즌에 비하면 훨씬 줄어들었죠. 지난 시즌 거의 20득점 가까이 했고 3점슛도 한 2개 정도 1.8개 그 정도 했고 블락도 한 그 정도 했고 했는데 지금 너무 안 써요. 네, 안 쓸 때는 너무 안 쓰고 쓸 때는 또 그냥 쓰고 해가지고 네, 뭐 세크라멘토는 4득점 1, 리바 그 다음 클리퍼스전 5리바 1, 리바운드 골스전 6득점 1, 리바운드 이걸 뭐 어떻게 판타지에서 매우 방법이 없어요. 이러면은 야오는 그나마 그냥 스타터에서 내리면 되는데 ESPN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올려도 도움이 안 되죠. 이 정도면 그냥 FA에서 데려와도 그냥 써먹을 정도인데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레이커스가 지금 브룩 로페즈 말고도 랜델도 있죠. 또 레리넨스 주니어도 있죠. 또 잉그램에 쿠즈마도 있죠. 그러니까 포워포드부터 센터까지 정말 라인업 빽빽합니다. 빽빽한데 이렇게 브룩 로페즈처럼 경험이 풍부한 선수는 또 없기 때문에 선수를 중심으로 좀 가는 것도 좋긴 할 것 같은데 브룩 로페즈가 그렇게 지금 현재 리그 트렌드와는 그렇게 맞진 않는 빅맨이기 때문에 좀 중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독의 로테이션 스타일도 좀 워낙 변화무쌍하고 조행무진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선수가 과연 탈출할 수 있을까? 네, 레이커스를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원래는 저는 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식이라면은 글쎄요 2라운드 픽 하나 받을까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반등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클리퍼스의 디조는 계속 매물로 올라와 있다 뭐 하고 있죠. 근데 뭐 레이커스의 브룩 로페즈와는 격이 다른 것 같고 현재로서는 지금 클리퍼스는 계속 더 높은 매물을 찾고 있다고 하던데 브룩 로페즈는 그냥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처분 목적으로 트레이드 시장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처분 목적으로 마치 모주고프처럼 뭐 그나마 이제 FA 1년도 안 남았으니까 그나마 좀 대가가 좀 덜 하고 처분하는데 좀 더 용이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선수를 데려오려고 디안젤로 러셀 그리고 모주고프는 사실 필요 없고 디러셀을 내준 게 좀 컸는데 이 선수를 반시절 주고 버리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 어쨌든 최대한 끌어와야 되는데 끌어오려면 쇼케이스를 해야 되는데 쇼케이스를 안 하니 근데 레이커스가 어떻게든 잘 하겠죠. 네. 네, 예상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으니까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이렇게 업앤다운 탑스를 다 얘기해봤고 이제 첫 선수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주 추천 선수는 좀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한번 뽑았는데 첫 번째는 니콜라 미로티치입니다. 이 선수가 계속 이제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언제 출격을 시킬지 그 시점을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는데 약간 카와이 레너드처럼 계속 한 경기 한 경기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미로티치는 복귀를 하더라도 뭐 백업으로 시작하겠죠. 일단 처음에는 한 10분대, 뭐 20분대 그렇게 서서히 늘려가겠지만 어쨌든 이 선수도 연봉값이 있고 하니까 결국에는 주전으로 올라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선수도 약간 스트레치 4 형식으로 좀 3점을 많이 던지는 스타일인데 과연 마카넨과 공존이 가능할런지, 그리고 그 미로티치와 난투를 벌였던 포르티스와 같이 뛸 수 있을까? 그거는 정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스탯을 떠나서 그냥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포르티스는 지금 굉장히 싸게 루키 스케일로 계약이 묶였기 때문에 시카고가 웬만해서 안 버릴 것 같고, 미로티치가 한 10밀 넘는 계약을 맺었었기 때문에 아마 미로티치를 팔 것 같은데, 이 선수도 아마 그거죠, 쇼케이스를 하겠죠, 어떻게든. 그래서 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굉장히 이 선수가 건강하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최대한 복귀를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게. 어쨌든 근데 또 하필 얼굴 쪽을 다쳤기 때문에 또 농구하다가 또 다치면 진짜 C라운드급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할 것 같아요. 마스크를 끼고 나올라나? 마스크를 끼고 나오면 좀 경기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도 하고, 오히려 반대로 마스크 끼면 더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르브론? 네, 어쨌든 이번 주 내로는 아마 웬만하면 복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그냥 데려가서 써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근데 야투율을 좀 신경 쓰시는 분이라면 크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당장에 지금 뭐 3점 슛과 득점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 데려가서 한번 써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래도 미로티치가 건조했을 때는 그래도 한 후반 라운드에선 드래프트가 됐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활약성은 있을 거예요. 활약을 해줬긴 할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윌리에랑 고메즈입니다. 칸타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었죠. 가비지 타임에 겨우 나올 법했고,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뛰고 싶다라고 인터뷰도 했었고, 그러면서 G리그에 가는 거는 거부했고, 그래서 이 선수도 잘하면 트레이드 되겠다 싶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래도 좀 몇 경기 계속 나왔습니다. 포르징기스가 지금 좀 몸 상태가 어쨌든 부상을 계속 안고 이번 시즌 끝까지 가겠다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뉴욕은 계속 이 선수를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최근 경기도 빠졌고 이제 목요일 멤피스전에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네, 뉴욕 에이스긴 한데 관리를 해주려면은 확실하게 해줘야죠. 네, 어쨌든 그래서 윌리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칸터도 최근에 좀 다쳤어가지고 못 나왔었고, 그리고 팀하드웨이 주니어도 지금 최대 2달까지 결장할 수 있다고 뉴스가 떴기 때문에 뉴욕이 계속 지금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최근 경기 인디애나전에서 14득점, 10리바운드, 3어시스트, 그리고 그 전전 경기였던 마이애미전에서도 8득점, 8리바운드, 2블락, 거의 더블더블 가까운 스탯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천 시간만 주어지면 충분히 활약해줄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가끔씩 더블더블 터지는 거, 그러니까 뭐 9리바운드, 8리바운드 이렇게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블더블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면 한 번쯤 긁어볼 만한 복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 선수가 야투율이 나쁜 것도 아니고 제야투율도 나쁜 것도 아니고 해서 크게 뭐 퍼센테이지에 손실을 입힐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출전하기만 해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난 시즌 후반에 이미 포텐셜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이 선수는 거의 출전 시간과 싸우는 느낌이죠. 피닉스 그 3빅맨과 함께. 피닉스 3빅맨은 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비번 순번 하던데, 네, 윌리도 네,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야구에서 데리고 있다가 트레이드로 팔았었는데, 네, 충분히 잘하는 선수여서 뽑았는데 칸터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자리를 잃었죠. 네, 어쨌든 잘 됐으면 하는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볼 선수는 조에리스입니다. 브루클린 네츠의 선수인데 슈팅가드예요. 뭐 지난 시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앨런 크랩과 RSJ가 빠지면서
최근에 주전 자리로 올라서가지고 소화를 했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3점 슛이 지금 11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 개 이상씩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전형적인 슈터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브루클린이 굉장히 선수 수cep을 잘한 것 같아요. 이래저래 계속 나타나는 것 같고 누가 다쳐도 물론 뭐 다운그레이드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든 공백이 또 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나쁘게 말하면 오합지졸이고 좋게 말하면 외인 구단인데 네, 더마리 캐롤이 그렇게 어쨌든 브루클린에서 토론토에서 그렇게 욕을 처먹고 브루클린을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뛰는 거 보면은 그래도 브루클린이 나름 팀다운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합니다. 물론 린과 러셀이 없다 보니까 좀 근본 없는 팀으로 많이 바뀌긴 했다만 그건 뭐 선수 다친 거를 탓할 수는 없죠. 사실 뭐 린도 굉장히 불운한 상황에서 다치게 됐고 러셀도 좀 린 없는 상황에서 좀 운전을 보려다가 그렇게 된 것 같고 하니까 그래도 디니디가 잘 메워주고 있고 또 네츠 슈가 또 크랩 뭐 이렇게 조에리스도 있고 또 킬패트릭도 있고 이래저래 풀이 없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확실한 선수 확실한 에이스 카드가 없기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는데 조에리스도 지금 3점 그리고 득점 또 뭐 리바운드나 어시스트도 그냥 평균 슈팅 가드 급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리바운드도 한 4개 어시스트 한 1.5개 그 정도 잡아주면은 크게 뭐 FA에서 건져왔을 때 기대치만큼 해주는 것 같으니까 일단 3점 슛이 좀 여러 개 있고 출전 시간도 한 20분 넘으니까 팀인 생각하면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출전 시간 대비 스탯이 잘 나오는 편이어서 데려가셔서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3점이 필요한 분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야투율을 갉아먹는 경기가 많이 없어요. 네, 골스전 8개 넣어도 하나 넣은 거. 근데 그 상대가 골스였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다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한 명 더 있네요. 제랄 앨런. 네, 같은 팀이죠. 좀 특이한 점이 12월 2일 애틀랜타전 12득점 6리바운드 1블락하고 또 그 백투백 경기로 11득점 1리바운드 3블락을 했습니다. 이걸 왜 주목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은데 지금 ESPN에 빠진 게 디펠리바만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는 그 12월 2일 날 오펠리바 4개가 추가돼가지고 총 10개를 기록을 한 거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12득점 10리바운드로 더블. 네, 커리어 첫 더블을 기록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 ESPN 스탯만 봤을 때는 그냥 그런 애 했는데 신인 1년차 선수가 백업으로 나와서 12득점 10리바운드 더블 기록한 거는 흔치 않은 기록이거든요. 뭐 타운스라든지 진짜 초특급 유망주 그 선수들이 뭐 더블 기록해주는 건 별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렇게 FA에서 건져올 수 있을 만한 선수가 더블을 기록해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대박이 터질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가서. 그래서 블락 쪽에 좀 약간 특화된 선수인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토론토의 뭐 노게이라든지 그런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아직 1년 차인데 생긴 거는 한 5, 6년 차의 그 얼굴을 갖고 있는, 페이스를 갖고 있는 선수인 것 같은데, 다만 좀 자유투가 역시 센터이다 보니까 조금 딸리는 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좀 기대되는 좀 자질을 갖춘 선수인 것 같습니다. 모주고프 쓰는 것보다 이 선수를 오히려 키우는 게 브루클린의 미래를 봤을 때 좀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제 시즌 후반쯤 가면은 어느 정도 선수들 거의 다 셧아웃 되잖아요. 하위권 팀들의 주전 선수들이면 좀 나이 좀 있고 연봉 많은 선수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휴식으로 가니까 선수가 이제 주전으로 시즌 후반에 올라서게 된다면 한 번쯤 정말 데려가셔서 써보는 것도 좋을 듯 하고 지금은 블락, 또 리바운드, 그리고 야투율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데려가서 써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다 얘기해 봤고요. 저는 이제 또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2번 정도는 휴식을 하고 돌아와서
또 다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사 끝나고 복귀할 때쯤에 뭐 영상 하나를 또 만들어서 올리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